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강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체코전 2대1 역전승.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난 선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황인범의 동점골, 오영규의 역전골이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이 두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장 많이 주도한 선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강인의 체코전 기록을 숫자로 뜯어보고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폭발하고 있는 이적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이라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이강인이 체코전에서 기록한 숫자들입니다. 찬스 메이킹 3회. 팀 내 최다입니다. 드리블 성공 5회, 시도 6회. 성공률이 83%를 넘습니다. 팀 내 최다입니다. 공격 진영 패스 18회 시도 18회 성공. 패스 성공률 100%입니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를 18번 시도해서 18번 전부 성공했습니다. 경합 14회 중 10회 승리, 10번을 이겼습니다. 이 숫자들을 한 번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 선수가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뛰면서 공을 받으면 실수하지 않고 드리블하면 대부분 뚫어내고 상대와 부딪히면 대부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경기를 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드리블 5회 성공, 파울 유도 4회. 이 두 숫자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와 프랑스의 16강 경기. 그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에당 아자르. 아자르가 한 경기에서 드리블 5회 이상 성공 플러스 파울 유도 4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아자르 이후로 월드컵 무대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입니다. 8년 동안 월드컵 무대에서 이 조합의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없었는데 이강인이 체코전에서 달성했습니다. 아자르가 누구입니까? 한때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영입했던 선수. 전성기 시절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선수. 그 아자르의 특정 기록 조합과 나란히 서는 기록을 이강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해하시겠죠?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풋메르카토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 인상적인 장악력과 압도적인 존재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스. 새로운 보스.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손흥민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에이스였는데 이강인이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보스로 조명받은 겁니다. 골닷컴은 평점 8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공격 자원이며 황인범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고 크레이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크레이치가 누구냐? 체코의 미드필더입니다. 체코 경기의 핵심 자원. 그 선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평가입니다. 마르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강인의 발을 스치는 모든 볼은 체코 선수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공포. 이 단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체코 선수들이 이강인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선수한테 공이 가면 뭔가 일어난다. 그 느낌이 경기 내내 쌓였을 겁니다. 그 심리적 압박이 마르카가 표현한 공포였겠죠. 이강인이 체코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격 진영 패스 18개 100% 성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한다는 것은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있는 상황에서 공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 그냥 역습 기회가 됩니다. 그 압박 속에서 18번 패스에서 18번 성공.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드리블 6번 시도에 5번 성공. 실패가 1번밖에 없었습니다. 5번이 성공이었습니다. 체코 선수들 입장에서 이 선수 드리블 막으려다 계속 당한 겁니다. 파울 유도 4번.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막겠다고 판단해서 파울을 범한 거잖아요. 그게 4번이었다는 건 그만큼 이강인이 위협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경합 14번 중 10번 승리. 이강인이 키가 크지 않고 피지컬이 압도적인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합에서 10번을 이겼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영리하게 몸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제 이적설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라디오 카데나 세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의 개인 합의는 이미 끝났다. 개인 합의가 끝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선수 본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PSG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의 이적료 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시하는 금액이 2,500만 유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약 350억 원 정도. 그런데 PSG 팬들 사이에서는 최소 5천만 유로, 즉 약 870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배 차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2,500만 유로를 제시하고 PSG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싸다는 거죠. 이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느냐가 이적 성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강인의 몸값이 가장 낮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체코전 1경기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선수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자르 이후 최초의 기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500만 유로를 제시하는 건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멕시코전, 남아공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활약을 이어간다면 몸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갑니다. 더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가 김민재의 5천만 유로입니다. 약 870억 원. 이강인이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이 기록을 경신하거나 심지어 1,000억 원대 몸값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 대한민국 선수가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 오면 그게 한국 축구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기록이 됩니다. 아직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적 행선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떤 팀이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라리가의 강팀입니다. 공격적인 팀은 아니지만 강인한 수비와 조직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이강인이 이 팀에 맞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창의성과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만들어가는 선수인데 아틀레티코는 그런 선수보다는 조직 속에 녹아드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메오네 감독도 특별한 선수에게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강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입장에서 PSG에서 주전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아틀레티코에서 더 많이 뛰면서 성장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강인 본인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PSG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PSG에서 이강인의 지난 시즌이 어땠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2번 연속으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체계에서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이강인이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PSG 팬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팀에서 제대로 못 써먹었던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PSG 팬들이 이적료를 최소 5천만 유로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클럽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면 이적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논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강인의 이번 활약이 한국 축구에 주는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흥민은 여전히 우리 팀에서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것은 이강인이 또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라면 이강인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공을 잡으면 뭔가 일어나고 드리블로 상대를 끌어내고 찬스를 만들어내고 패스로 동료를 살리는 이 두 선수가 함께 있을 때 우리 팀이 얼마나 강해지는지가 이번 체코전에서 보였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전, 남아공전 그리고 토너먼트까지 이강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강인의 체코전 기록. 아자르 이후 월드컵 최초의 기록. 전 세계 언론의 극찬. 그리고 폭등하는 몸값과 이적설. 이 모든 것이 체코전 단 하나의 경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2경기가 더 있습니다. 이강인이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도 이 수준의 활약을 이어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적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지금도 상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 경신.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는 순간. 이강인 잘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